일단 372번 문제 우리가 센 C단계에서도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일 테스트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반복시킨 문제인데 아직까지 이걸 못 잡고 있는 친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목표 친구들 다 집안과 32번. 먼저 좌표면 위에 원 두 개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죠. 중심점 반지름, 중심점 반지름. 그 다음에 여기서 y는 x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직사하나 정확하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의 요구사항은 원 위에 존재하는 점에서 이 직선 쪽으로 수선 내려라. 그 다음에 원 위에 존재하는 점에서 이 직선 쪽으로 수선 내려라. 그러면은 원 위에 존재하는 점이 아직까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수선이 가능할 거거든요. 맞습니까? 아무튼 그 수선의 발을 H1, 이 수선의 발을 H2라고 했을 때 그 H1과 H2를 연결한 성분의 길이의 가장 큰 경우와 가장 작은 경우를 확인해라. 정도의 요구사항인데 뭐 딱히 문제 풀이 아이디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저씨 이렇게 만들어지는 점 H1, 이렇게 만들어지는 점 H2. 그래서 이 성분의 길이거든. 그러면 가장 긴 경우하고 가장 작은 경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긴 경우는 여기 한 이 정도의 점에서 이쪽으로 수선 내려서 그 다음에 한 이 정도의 점에서 이쪽으로 수선 내려서 나타나는 H1 그 다음에 H2 즉 가장 요놈에서 이쪽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 다시 말할게요. 지금 여기 이 직선과 수직하는 기울기를 갖고 있는 접선을 그는다고 했을 때 그 접선의 접점에서 이쪽으로 수선 내린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이 수선의 발 마찬가지로 요놈의 기울기하고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놈의 직선을 그는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접선에서 이쪽으로 내린 수선의 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성분의 길이 값이 가장 큰 값이에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최대화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최소가 되는 경우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에 대한 거고 이거는 이제 원의 중심을 동원하는 거죠. 원의 중심에서 이쪽 수선 내리세요.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에서 이쪽 수선 내리세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값을. 거기에다가 이 원의 반지름 더하고 이 원의 반지름 더하면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값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값을 더하자. 그게 문제 포인트야. 민망아 됐어?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값은 어떻게 구할 건가? 원을 대칭이동해서 원을 대칭해서 구하자. 좀 그런데? 재우 이거 어떻게 구해? 선이랑 응? 점이랑 선이랑 어떤 점이랑 어떤 선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값 구하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값 구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포인트 그래서 피타고라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제 보조성분 그리는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맞아요. 잘 말했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값을 우리가 이제 뭐 공통 내접이나 공통 외접선을 구할 때 지금 요놈을 이쪽으로 표현이동시킨다고 하면 이 정도의 선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 정도의 보조성분 작업 진행하면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값을 구하는 걸로 이 길이 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필요한 길이 값들은 첫 번째로 두 점 사이 거리 공수로 이 길이 값. 그 다음에 연이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값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그러면 이제 이 길이 나오고 이 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공수로 여기까지 나오고 그럼 피타 정렬을 통해서 이 길이 값을 구해낼 수 있거든. 1번, 3번. 이 그림 알겠나? 직각삼각형?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연산작업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값 구하고 그 다음에 길이 구하고 피타 정렬을 요 길이 값 구하고 그래서 이제 요 길이 값을 구해낸 상황이기 때문에 반지름 더하고 반지름 더하면
이제 맥시멈의 값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미니멈은 반지름 빼고 반지름 빼주면 되겠지. 맞습니까? 연산 작업은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는 걸로 할게요. 선생님 연산에. 혜나, 네가 생각하고 있는 저 생각 맞지? 저 생각 맞지? 너가 아까 뭐 대충 알겠다고 한 생각, 저 생각 맞지? 얘가 너 조금 네 느낌 맞지? 네가 스타일도 되겠지? 제가 준비 풀니? 좀 나온 것 같은데 좀 복잡해? 우리 연녀서 34번 문제 뭐 이것도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던 문제인데 혹시 아직까지 못 잡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좌표 표면에 세 점 정확하게 주어져 있고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 잡혀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 내접하는 원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 원의 중심점의 좌표의 값을 구해서 원점에서 이점까지 거리 값을 구해라. 그래서 꼭지점 좌표가 주어진 상황에서의 삼각형의 내접원의 중심 구하기 문제인데 이 문제를 뭐 정석적으로 풀어내는 방법은 우리가 A, B점 잡고 그 다음에 요 놈까지의 거리값하고 요 놈까지의 거리값하고 요 놈까지의 거리값이 같다 라는 글식을 세워주는 걸로써 우리가 풀어내는 게 정석적인 해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놈의 거리 이퀄에 요 놈의 거리 이퀄에 그 다음에 요 놈의 거리 이퀄의 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등식 방정식 풀고 이렇게 하나의 식 풀어서 연립하는 걸로써 이제 저 점의 좌표값을 구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좀 특수한 상황을 베이스로 만든 문제라서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잠깐 이 문제 봐봐. 다 주목. 다시 말합니다. 이 문제를 정수대로 푸는 방법은 세 직선의 방정식 만들고 그 다음에 거리값이 같다는 식 만드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요 직선의 기울기 값이 보이다시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요 직선의 기울기 값이 보이다시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요 놈의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요 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놈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직선을 긋는다고 한다면 x축과 평행하는 그런 직선이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그 직선 위에 이 원의 중점이 위치하기 때문에. 왜? 알다시피 원의 외부에 존재하는 점에서 이 직선의 두 개의 접선을 긋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을 그으면 이 이등분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놈의 각이 이등분, 각의 상황에서 쭉 가다 보면은 원의 중심이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저 점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A, B라고 그러지 말고 이제 이 직관계가 사실 요놈의 직선과 요놈의 직선을 이용해서 이 점의 좌표의 값을 Y좌표는 마이너스 3이겠구나. X좌표는 뭐니까 A라고 봅시다. 이 정도로 Y좌표는 좀 편하게 알아낼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려서 저 A 값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어쩔 수 없겠지. 요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거리값 구하고 요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거리값 구하세요. 그 두 개 같다는 식 만들어 주는 걸로써 A 값을 구해주면 돼요. 한번 그렇게 한번 풀이 빠르게 한번 봐볼게요. 먼저 A, B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분의 1의 X의 Y좌표인 마이너스 3. 바로 이거는 뽑아낼 수 있는 직선이겠죠. 일반적으로 정리하면은 X의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6은요. 그 다음에 여기서 AC 직선도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통과점하고 기록이 이용하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뽑아낼 수 있겠죠? 루트 5에 그 다음에 절대값 대입하면은 A에 플러스 6에 마이너스 6. 그럼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도 점, 직선 사이의 거리 함수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 A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2. 그러면 이제 뭐 풀어내는 작업해 주면 될 건데, 근데 이제 절대값이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풀다 보면은 A 값 두 개 나옵니다. A 값이 15하고 그 다음에 A 값이 5이고요. 뭐 연산 처리는 그다음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그러면 이제 저 점의 좌표값은 우리가 15를 이용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5를 이용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내가 이 점이 이 직선과 이 점이 이 직선까지의 거리값하고 이 점의 이 직선까지의 거리값이 같다는 식으로 풀었더니 두 개의 값이 나왔어. 답은 오겠지? 답은 오라는 건 아는데 그럼 15는 뭘까? 이거 반지름으로 해서 구하면 뭐 반대로 해서 구해도 되고. 근데 이 15의 숫자가 의미가 뭐냐? 모르겠어? 이 15의 숫자의 의미는 뭘까? 지금 내가 이 식을 뽑아낸 원리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값이 같다. 다시 말하면 이 점에 이 직선까지 거리값하고 이 점에 이 직선까지 거리값이 같다는 식을 풀어서 나온 두 개의 숫자예요. 답은 뭔데 15는 도대체 뭔가? 그 또 다른 위치죠, 당연히. 또 다른 위치죠. 어디에 있을까? 당연히 여기 있겠지. 좀 요놈의 연장선을 쫙 그어주고 어차피
직선 이거 쫙 보여주고 중심이 여기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개의 직선과 접한다? 그럼 여기도 이렇게 크게 준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원의 중심점 이 점이 좌표값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상황을 보면서 아 문제가 요구하는 게 이거겠구나 라는 거에 대한 판단 내려주면 된다고 몇 번 얘기했죠. 현재 이 문제 유형은 두 번다시 설명하지 않게끔 확실하게 이제 머릿속에 입력합시다. 알겠죠? 정리하고 정리된 친구들은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36번 문제 보세요. 손날 공개 생각 중인가? 답이 안 나와? 정리된 확실하게 안 했어? 어? 저는 집값 생각했는데요. 저는 집값 생각했는데 저게 집값은 막혀? 저기 이쪽 A가? 그런데 저기 기회를 하나만 알고 저기 반지름 기회할 수 있으니까 정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반지름의 길이를 피점 모른 상태에서 직거삼각형이긴 한데 저기 정사각형이잖아. 맞지? 기하학적으로 반지름 그런 거 기하학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 어차피 닮은 관계를 많이 이것저것 잡을 수 있으니까. 맞아. 그것도 가능하긴 하겠다. 근데 딱히 뭐 굳이 그렇지는 없지 뭐. 여기 슬쩍 처리해도 되는 문제니까. 맞아요. 기하학적인 해법도 있고 지금 이것처럼 해서 기하학적인 해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너가 말한 해법을 써야 되는 문제가 그 다음 문제인 그 36번 문제.
연이어서 36번 문제에 못 푼 친구들 같이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C1이 정확하게 그 설정이 잡혀 있는 상황이네요. 중심적으로 잡혀 있는 값이 2분의 5,0. 그래, 반지름도 2분의 0. 그 다음에 연에서 5원 위에 존재하는 점 P점에서 원점 사이의 거리값이 3이 되게끔 이 P점을 먼저 결정을 지어라. 그 다음에 P점에서 이 원의 접선을 그리겠다. 이 접선의 기울기 값을 이 조건만으로 지금 구해내라는 문제인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을 어떻게 구할까를 곰곰이 고민해봤을 때, 이게 접선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고리선분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아다시피 원의 중심에서 그 접점까지를 연결한 선과 접선 수직하겠죠. 요놈의 기울기만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수직 관계에 있는 요놈의 기울기도 당연히 따라오겠지.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요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지금 2분의 5,0점 통과점 알고 있고 이 P점의 좌표만 구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네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P점의 좌표가 문제입니다. P점의 좌표가 구하자. 그러면 이제 저 P점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A, B라고 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값이 3이다. 그 다음에 A, B가 요놈이 존재하는 점이다. 연립을 통해서 A하고 B를 구해내자. 그렇게 구하려면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해석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이 P점 좌표를 모르니까 A, B라고 두고 요놈 당연히 여기다 대입하면 찾는겠죠. 뭔 위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주어져 있는 유일한 숫자의 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니까 3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저 연립하는 걸 통해서 A 값하고 B 값을 구해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게 이게 해석 기하적인 해법입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접근해볼까요?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5의 A의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맞죠? 원위에 존재하는 점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니까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니까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 이 9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다 연립하는 걸로써 생각을 진행했을 때 요놈의 값이 9죠? 그럼 결국 A의 값은 5분의 9가 나오거든요. 됐네요. 별거 아니네. 5분의 9. 그 다음에 연이어서 여기다 이제 5분의 9를 대입하는 걸로써 B의 값도 구하면 되겠죠? B의 값이 몇이 나오냐면은 5분의 1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P점 좌표가 완성이 됐죠? P점 좌표가 5분의 9, 5분의 10이라고. 그럼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P점 좌표가 완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P하고 뭐 이 점을 쓰라고 할까요? PC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 5분의 9에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5분의 1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0이 되겠죠. 이런 거보다는 좀 분수가 부담스럽긴 한데 마이너스 7분의 24가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 문제가 요구했던 적선 기울기는 지금 수직 관계라는 걸 이용해서 24분의 7을 나와요. 뭐 이 정도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너 이거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풀었나? 이렇게 풀었어? 근데 이거 기하학적으로 풀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만약에 기하학적으로 푼다고 한다면 고리송분 이렇게 이제 작업 결과물이 있어요. 그럼 아다시피 얘가 지름의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이 원주각은 90도가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저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작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요. A의 3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립값이 2분의 5의 2배일 테니까 5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놈의 길이가 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점의 y좌표를 구할 때 요놈의 길이가 구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쪽 수선 내린 거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수선 내는 상황에서 중학교 단계 수학에서 되게 많은 공식들을 배웠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다 이거 칠판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되게 많이 쓰는 건데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는 생각을 베이스로 해서 요놈 곱하기 요놈의 값하고 요놈 곱하기 이 높이의 값을 같아야 될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놈의 값이 5분의 12. 이렇게 이제 저 점의 y좌표를 이제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놈의 길이 값은 뭐 요놈의 제곱은 요놈 곱하기 요놈과 같다 라고 하는 닮은 베이스로 나오는 공식도 있죠. 뭐 요놈의 제곱은 요놈 곱하기 요놈과 같다. 뭐 요놈의 제곱은 요놈 곱하기 요놈과 같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이 기하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제 또 요놈의 길이 값에서 x좌표를 구해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해석 기하학적인 방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 기하학적인 방법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꺼낼 수 있는 거예요. 손 놓고 젊은 분들 찾았어? 어떤 생각 잘못했는지? 그럼 별거 아니었지? 확실하게 감사하고 친구들은 밑에 남아있는 문제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해보고 정리됐으면 앞에 남아있는 문제가 거의 비슷한 문제거든? 그러면 다시 한번 연습해보고 설명이 됐니? 밑에 스키 문제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고요. 그 다음에 다 정리된 친구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된 거야? 자, 숙제다. 아, 뭐 앞에 어디? 지금 우리 나오고 있는 거 어디? 잘안 되는 거 있어? 다시 보고 있는 거 그냥. 이번에 이제 다 나와서 식당하는 거 지금 중 여기서 자연적 조건 건강한데요. 자연스러운 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몇 시에 나왔어? 몇 시에 나왔어? 아, 체크하자 안 돼? 아니, 그냥 뭐 줘. 빨리 나한테 파보고 체크. 어? 그거 잠시만요. 이 문제 풀 때 굳이 뭐 이식을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너로 만들 식이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 대한 식이잖아. 그래서 이 식을 평행을 통해서 정확히 만들면 되는 거야. 이거 잘했네. 그 10일 맞아. 그럼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38번 문제 빠르게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자로 잡혀있는 M하고 N의 자연수.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문자에 대한 제한 요건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문제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자연수나 정수, 유리수. 문자에 대한 제한 요건이 있는 문제들은 반드시 그 제한 요건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1이 정확히 언급되어 있고 C1의 원은 요놈의 평이동. 그 다음에 C2의 원은 다시 요 C1, C1원, C11, C1원 요 놈을 평이동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제 중심점하고 반지름의 상황이기 때문에 중심점은 평이동 통해서 표현을 잡았고요. 반지름은 어차피 변화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언급되어 있는 게 직선 하나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직선과 이 두 개의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설정이 잡혔네요. 저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끔 이 M하고 N을 결정 지어봐라. M정의 N이 최대값 구해라. 동대 요구사항인데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원이 직선과 만난다라고 하는 거 조건 세우는 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하고 원의 반지름의 비교식 당연히 반지름도 크겠죠?
그 정도의 부등식을 만들어 주는 걸로써 생각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에 나와 있는 조건 쓸게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있으면은 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따라서 5분의 절대값 이건데 대입해서 쓰면은 4에 2 플러스 1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에 3이 만들어지겠네요. 뭐 정리하면 될 거고 요 놈이 원의 반지름 3 하고 비교했을 때 뭐 이런 대수공리를 뽑아낼 수 있다. 그건 뭐 충분히 작업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정리하면은 m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4부터 그 다음에 이제 4까지로 만들어지거든. 저기 여기까지 나왔어?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범위를 두고 그 다음 넘어가 버리면은 내가 지금 C21의 중심에서 그 다음에 이 직선까지의 거리값이 반지름이 3 요런 것도 작다라는 그 식 만들면 그 식 안에는 M도 있고 N도 있거든. 상당히 부담스러워지지.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문제 조건에서 M하고 N이라고 하는 문자가 기본적으로 자연수 조건이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의 범위가 나왔으면 M으로 가능한 자연수가 1, 2, 3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걸 보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나의 조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로 M의 값이 1인 경우에 대해 생각을 진행하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M의 값이 2인 경우에 대해 생각을 진행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M의 값이 3인 경우에 대해서 진행하죠. 됐나? 그럼 먼저 M의 값이 1인 경우는 이 원의 중점의 좌표의 값이 3,3 플러스 N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값 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5분의 절대값 4 곱하기 3에 마이너스 3에 그 다음에 3 플러스 N 이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고 요 놈이 원의 반지름 3보다 작다. 그럼 뭐 N에 대한 뭐 부등식이 좀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풀어보면은 N값의 범위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4부터 6까지로 나오나 보네. 그러면 N으로서 가능한 값이 보이다시피 자연수이기 때문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가능한데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게 가능한 M의 값하고 가능한 N의 값을 더했을 때 가장 큰 값을 요구했거든. 그래서 이 상황에서의 맥시멈의 값은 이 상황에서 맥시멈의 값은 여기 M의 값 1에다가 가장 큰 N의 값 6을 더해주는 거여서 7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의 맥시멈 값입니다. 얘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M의 값이 이 상황에서는 C21의 중점 좌표의 값이 4,3 플러스 N이라고 표현 될 거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서 그 다음에 이 직선까지의 거리값 5분의 절대값 뭐 식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 식이 N의 값이 이렇게 나오나 보네요. 약간 좀 분수가 귀찮네요. 마이너스 3분의 8부터 3분의 22로 나오나 보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의 맥시멈의 값은 M의 값 2에다가 가장 큰 이 범위에 해당되는 자연수값 7을 더해주는 걸로써 불안한 판단이 내려지죠.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로 M의 값 3의 경우도 동일하게 진행하면은 N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4부터 그 다음에 3분의 26까지 나와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맥시멈의 값이 M의 값 3에다가 가장 큰 N의 값 8을 더해주는 걸로써 11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를 요구했던 가장 큰 값은 뭐냐? 당연히 11로 답을 쓰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떤 부분에 생각이 막혔는지 제가 이제 알겠어? 정리하고 정리된 친구들은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문제 쳐다봅시다.
그래도 먹었지. 그래도 먹어. 열려서 40번 문제 못 푼 친구들은 같이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내신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일 텐데 같이 문제 이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심점이 마이너스 7,2하고 반지름이 2루트 5. 정확하게 이 원에 대한 언급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이 원은 중심점이 0,p 모든 문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은 루트 5. 반지름은 정확하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x축 위에 존재하는 점 P점 A, 0점 이 A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 점에서 이제 두 개의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까지가 기본 설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조건은 없죠. 여기서 그건 접선이 얘도 접하고 얘도 접하고 얘도 접하고 얘도 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 조건만을 가지고 이 무리함수 A 값하고 이 B 값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접선의 기울기의 곱까지를 구해봐라 정도의 요구사항이고 일단은 뭐 A 값하고 B 값은 간단한 기하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간단한 기하학적 사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두 직선의 기울기,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은 약간의 연산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간단한 기하학적 사실은 어떤 느낌으로 접근을 진행하냐? 당연히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 접점을 연결하면 이거 수직으로 만날 거라는 거 충분히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죠? 볼송분 그림 작업 좀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접점에서 원의 중심 연결하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이 원 외부의 점에서 이렇게 이 원 두 개의 공통접선을 그렸는데 이걸 쭉 연결하다 보면은 이 원의 중심도 통과하고 이 원의 중심도 통과하지 않겠냐. 당연한 얘기죠. 따로 그래서 안 해도 되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저 정도의 어떤 보유성분 작업을 통해서 요놈의 직각삼각형하고 요놈의 직각삼각형을 비교해 보면은 닮음이거든. 맞죠? 닮음. 그 다음에 내가 이 원의 반지름값 알고 있거든. 루트 5라고.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도 알고 있거든. 이 루트 5라고. 얘의 비율은 1대 2가 되겠구나. 그래서 닮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일단은 생각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호를 통해서 또 다른 본류성분 이미 보여줬지만 이걸 생각할게요. 이런 생각을 할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쪽으로 본류성분 그림 작업 진행할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놈의 직각삼각형 두 개도 닮은 관계 아니겠니? 맞습니까? 당연히 닮은겠죠. 얘도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요놈하고 요놈의 길이의 비율도 1대2라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1대2 맞죠? 길이 비율 자체가 어차피 이쪽의 비율과 동일하게 따라갈 거니까. 그래서 1대2의 비율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요 길이가 이 점의 y좌표 2거든. 그럼 요 길이 값은 당연히 1이라는 판단이 내려지지. 그래서 간단한 닮은 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성분 그림 작업 좀 진행하고 간단한 닮음의 관계를 통해서 저 길이값 뽑아내고요. 결국 비점작도 완성이 되네요. 비점작. 이는 1입니다. 그래서 연산 없이 보조성분 그리고 간단한 생각의 흐름 잡아서 풀어낼 수 있는 B값이었고 그러면 연산에서 이제 A값은 어떻게 구하냐? 지금 요놈의 길이가 1일 때 요놈의 길이가 2다? 요놈하고 요놈의 길이도 1대 2겠구나. 그림이 완전 이상하죠? 그림이 완전 이상합니다. 1대 1인 거죠, 1대 1. 비율 자체가. 맞습니까? 그러면 보시다시피 요놈의 길이값이 이 점의 x좌표 값이 마이너스 7을 이용하면 요놈의 길이값 7이거든. 그럼 당연히 요놈의 길이값도 7이어야 될 거고 A점의 좌표값은 7이겠구나 라는 판단이 이어지죠. 근데 A값, B값은 보류성분 그려서 간단하게 생각 진행하면 별 문제 소리로 그리는 게 있어요. 이 정도 문제 나오면 땡큐하고 풀면 돼.
여러분들 이거 묶음 친구들 멍하니 듣지 말고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시험 문제야. 그럼 이거 그냥 대충 흘려들을 수 있을까? 아니겠지. 하나로 더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기억하려고 노력해주고 저렇게 이어지는 그런 생각들이.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두 접선의 기울기 부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실제로 접선을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 L1이든 L2든 이 점을 통과한 직선이거든. 그래서 이제 접선을 기본적으로 만들자. 그럼 Y는 기울기는 모르니까 M이라고 할게요. 기울기는 모르니까 M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통과점 X의 마이너스 7, 0을 통과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접선을 둘 수 있죠. 그럼 일반으로 정리하면 mx의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7의 m이 0이라는 직선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접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m의 값을 구하죠. 이 원을 이용해도 되고 이 원을 이용해도 됩니다. 접하는 거는. 그럼 이 원이 좀 더 편할 것 같으니까 0,1점 에서 저 직선까지 거리 점 직선 사이 거리 함수로 루트 m의 제곱에 플러스 1 절대값 대입했으면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7의 m이 되겠네요. 이게 원의 반지름 루트와 같지 않습니다. 다른 m에 대한 어떤 방식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 이쪽으로 보내고 절대값 부담스러운 부분, 루트 부담스러운 부분 두 개 처리하기 위해서 제곱 처리 들어가면 m에 대한 2차 방식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m의 2차 방정식이 44의 m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14의 m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나 보네요. 위로 나오는 거는 가능하겠다. 딱 좀 중에다가 이 정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나오는 두 개의 근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값이에요. 하나가 요놈이 나올 거고 하나가 요놈이 나올 겁니다. 그럼 내가 굳이 두 개의 근을 다 뽑아내고 두 개의 근의 숫자를 보면서 그 두 개를 곱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을 구할까?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두 개의 근이 L1의 기울기하고 L2의 기울기라고 한다면 그냥 곱 자체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접선 기울기의 곱은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생기는 감각입니다. 44분의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11분의 1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요구한 답은 2라고 7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분의 1을 곱해주는 걸로 문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곱하는 문제 아니지? 3개 값 구했고 이제 이걸 통해서 11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b 11에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 구하라는 되구나. 그럼 해당되는 숫자들만 집어넣어서 여산 진행해 주면 되는 거죠 이제. 저기 어떻게 이렇게 풀 수 있겠어? 이해됐으면은 바로 잽싸게 밑에 나와 있는 문제 거의 똑같은 문제야. 거의 똑같은 문제 숫자만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잽싸게 연습하고 된 친구들에게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아이오 스택들만 맞추면 다 풀을 그냥 장난기 하는 그냥 좀 쉬었다 하자. 좀 쉬었다 합시다. 저기 뭐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괜찮아? 사우나 한번 하지 말고 연락 문과 보내는 거 아니면 하지 말고
풀든지 아니면 문제를 푸든지 알아서 하든지.
그건 치고 정찰.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보자. 문제 좀 말고 그 다음 문제 21번 문제 시작할게요. 원을 생각을 왜 안 하지? 원을 42번 문제 몽골 친구들은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먼저 좌표 표면에 A점하고 B점이 언급되어 있는데 B점이 좌표는 정확히 주어져 있고요. A점에는 모든 함수 A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A 값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범위 관계는 숫자다. 그리고 나서 이제 C점이라고 하는 조건을 잡아줌에 있어서 A점과 B점과 C점을 연결하는 그 삼각형이
AC하고 BC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저기서 언급된 저 점 C점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게 90도? 선생님 90도 조건 나오면 원 떠올리라고 했죠. 맞죠? 이 점이라고 하는 건 A, B의 성분을 지름으로 하는 이 원 위에 존재하는 점이겠구나. 그 다음에 당연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한 가운데 점 되겠죠? 이 포인트에 있어서의 그 가운데 점. 아마도 내가 이 원의 중심에서 수직하는 선을 긋는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이 원과의 교점, 이 교점이 바로 시점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C점이라고 하는 게 보다시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맞죠? 지금 이 그래프에 있을 생각했을 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다양한 C점의 위치가 잡힐 거고 다양한 OC 성분의 대립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OC 성분의 대립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을 확인해 봐라 정도의 요구사항이 잡히는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도 점이 두 개가 나오는데 지금 또 이 A점이 결정되어 있지 않거든. 그래서 A점이 한 이 정도 있다고 하면 또 위치가 바뀔 거고 또 A점이 한 이 정도 있다고 한다면 또 위치가 바뀔 거고 다양한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제 상황을 이해해 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시점을 좌표를 구한다는 생각을 하세요. 시점 좌표 구하기.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 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요 원과 이 직선의 교점 정도로 뽑아낼 수 있는 그 점이기 때문에 저 원에 관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저 노란색의 직선 만들어서 두 개를 연립해서 이 점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원의 중심점의 좌표의 값은 지금 2분의 3, 2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반지름은 루트 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될 거니까 2분의 루트 A의 제곱에 플러스 9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연호를 베이스로 해서 원의 관현식을 x의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y의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이퀄의 연호의 제곱 하면은 4분의 a의 제곱에 플러스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연호에서 직선 갑니다. 먼저 통과점을 요점이네요. 한 가운데 점 통과하는 거죠. y의 마이너스 2분의 2 x의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기울기는 요놈의 기울기가 3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a이에요. 그러면 수직하는 요놈의 기울기의 값은 a분의 3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됐네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기역식하고 니은식을 연립하는 걸로써 교점의 좌표를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인 건데 근데 이거를 y값 비율로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것보다는 보다시피 지금 요놈이 요놈이거든요. 통째로 대입하는 형태로 연립하는 게 좀 편해 보이죠? 그나마 그렇게 진행하면 좀 편할 겁니다. 그럼 x의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요놈 자리에 통째로 요놈을 쓴다고 한다면 a의 제곱에 9가 만들어질 거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 될 거고 그나마 편하네요. 묶어버리면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x의 값을 구해내면 x의 값이 그냥 생각할게요. 2분의 3 플러스 a하고 그 다음에 2분의 3의 마이너스 a가 나오네요. 그럼 당연히 교점이 두 개의 상황이기 때문에 x값 두 개 나온 상황이겠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뽑아냈고요. 그러면 이제 연이어서 그 다음 단계 갈게요. 첫 번째 x의 값이 2분의 3 플러스 a인 경우는 저 시점의 좌표 값이 2분의 3 플러스 a 직선에다가 요놈을 대입해서 다시 y값 구해보면은 2분의 3 플러스 a가 나오네요. 다시 말합니다. 그럼 x좌표는 요놈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이 y좌표 뽑아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혹시 O점과 C점을 연결한 직선의 거리값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해보면은 뭐 2분의 3 플러스 A의 루트 2. 이 정도로 표현되고, 여기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A 값이 이 범위로만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범위로. 그러면 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범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범위를 뽑아내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저기다 3을 더하면은 3 플러스 A의 범위라고 하는 게 2부터 5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루트 2 나누면 되겠죠? 그럼 루트 2분의 3 플러스 A의 범위라고 하는 게 루트 2분의 2. 그래서 루트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5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는 OC의 길이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범위를 갖는 그런 값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x의 값 교점의 또 다른 점, 저놈의 x값이 2분의 3 마이너스 a의 상황에서 이걸 이 직선에 대입해서 다시 y값을 구하면 그 y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a가 나온다고 해요. 그럼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값을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하면은 루트 2의 2분의 3 마이너스 a가 나오게 되고, 과정 생략할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저 A 값의 범위를 통해서 요 식의 범위를 뽑아내면 되겠죠? 맞습니까? 방법은 일단 마이너스 A 범위부터 뽑아내세요. 마이너스 A 값이 마이너스 2부터 그 다음에 1까지의 범위로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3을 더하면은 3 마이너스 A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럼 4부터 1까지의 범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이걸 작업해야 되는 거니까 루트 2로 나누게 되네요. 그럼 루트 2분의 3 마이너스 a의 값이 루트 2분의 1부터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4까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결국 OC의 길이의 범위가 이게 이제 OC의 길이 값이니까 길이값이 이렇게 나왔고, 문제가 요구하는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은 먼저 가장 큰 값은 얘가 되겠네요. 얘가 맥시멈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은 비교해봤을 때 요 놈이 되겠죠? 요 놈이 미니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복잡하게 풀리는 문제는 돼요. 좀 연산도가 다르겠죠? 정리하고 정리된 친구들은 밑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연습해봐. 익숙하다.
4번 문제 못 푼 친구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설정을 그림으로 이제 이해해 보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은데, 먼저 원의 중심점이 0,1점이어서 반지름 크기가 1로 잡히는 원이죠. 그 다음에 직선은 모든 점수 m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10을 여기까지 정리하겠죠. 그러면 m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1,1점을 통과한다. 그럼 지금 한 이 정도의 점을 통과한다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인 거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원과 교점을 지금 서로 다른 교점으로 두 개를 갖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게 하나의 교점이겠죠. 뭐 이 점을 뭐 필요하고 합시다. 그럼 다른 하나의 교점이 어딘가에 있을 건데, 맞습니까? 근데 그 다른 하나의 교점이 이제 어딘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충 한 이 정도로 찍어볼게요. 또 하나의 교점을 Q점으로 찍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언급되어 있는 S1과 S2의 조건이 만족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P하고 Q를 연결한 직선이 바로 이 직선인 거고요. 이렇게 이제 직선 그어진 상황에 이제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먼저 S1은 선분 PQ와 호 PQ로 둘러싸인 도형 중에서 넓이가 작은 도형. 그러면 선분 PQ는 요 놈일 거고, 호의 PQ면 요 놈, 내지는 요 놈일 건데, 근데 둘러싸인 도형이면 요 놈 아니면 요 놈이겠죠? 그 중에 작은 놈. 그 다음에 S2는 5Q 선분하고 5Q 선분하고 5Q 선분하고 5Q 선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5Q로 둘러싸인 호, 요 놈이면 요 놈 아니면 요 놈이겠죠? 근데 그 중에 작은 놈, 그럼 요 놈인 거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넓이가 같다라는 게 문제 조건입니다. 근데 내가 저기에 Q점을 찍으면 당연히 보이다시피 같아 보이지 않죠? 맞습니까? 아, Q점이 어디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시행착오 판단 내리는 거지. 어디 있을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넓이하고 이렇게 나온 도형의 넓이가 같으려면 결국 저 Q점이라고 하는 게 이 호, O점과 P점 연결한 이 호의 한 가운데 점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한 가운데 점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찾을 것인가 대충 찍으면 되나? 지금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는 현을 그리고요. 현의 수직이동문선을 그어 나가다 보면은 원의 중심을 통과할 거고, 그 다음에 계속 뻗어나가면 나타나는 점이 있을 겁니다. 이 점이 Q점이면 아까 언급했던 이쪽 부분의 넓이하고 이쪽 부분의 넓이가 같지 않을까. 물론 같아 보이지 않네요. 그립을 좀 구부려놔야지. 됐습니다. 저게 이제 문제 1.3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이제 실수 m값, 바로 이 직선에 들어가는 저 m값을 구해내라는 건데, 이제 풀이는 일단은 이 직선은 지금 이 직선입니다. 저 직선 지금 이 직선이에요. 이 직선이에요. 저 직선에 대해서 뭔가의 정보가 필요한데 어차피 1,M을 통과한다는 사실이 결정되어 있고, 저 직선의 m값 구하려면 뭐 하나 하면 될까? 아, Q점 잡고 구하면 되는 거네요. Q점을 잡을까? 결국 이 점의 포인트는, 이 문제의 포인트는 Q점을 잡고 가자. Q점만 구하면 이게 끝이네요. 그러면 이제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요 놈의 현의 수직 이등분선 사이에 이 점이 위치할 거기 때문에 이 직선 만들어서 이 직선의 반열들과 그 다음에 이 원, 주어져 있는 원이죠. 이 원을 연립하면 교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직선 구하세요. 현의 수직 이동상. OP 선분의 수직 이동상. 직선의 반응식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y는 기록에는 일단 얘가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통과점은 여기 0,1점 즉 y 결과값 1이네요. 바로 만들어낼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 식과 그 다음에 원을 열립. 그래서 교점을 구하자 정도의 생각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x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x의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해결을 하나네요. 여기까지가. 그럼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하나의 점의 좌표의 값이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구해보면은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직선에다 대입하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점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이 직선에다 대입하면 y좌표가 나오겠죠.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근데 두 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두 개 나왔을까? 여기도 있겠구나. 여기 추정이라고 하는 게 여기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두 개 나온 상황인 거고, 그럼 문제가 요번에 m 값이죠.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m 값을 구하자. 대입해서 구하자. 그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뭐 m 값 두 개 나오겠지? 실수 m 값 두 개 나오겠죠? 그 두 개의 합의값 구하는 문제네요. 대표는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m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 직선의 기울기거든. 이 직선의 기울기 맞죠? 여기 지금 m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통과점 요놈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에서 Q점으로 요놈을 두고 나서 기울기값을 구하세요.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1의 마이너스 1의 플러스 루트 2분의 1 이거 계산 결과값이 하나의 m값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놈하고 그 다음에 1,1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구하면은 1의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1의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거 계산 결과의 값으로 또 다른 m의 값이 나오겠지. 이렇게 되는 마무리. 다시 말합니다. 마무리로 저 m값 구하는 방법은 저 직선이 통과하는 점을 알아냈거든. 그러니까 점을 대입해서 이제 m값을 구해내는 방법도 있고 저 m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통과점 두 개 이용해서 기울값을 구해서 m값을 구하내도 돼요. 뭐 이건 뭐 마음대로 할 때를 하세요. 아무튼 결국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의 이 조건을 제대로 보면서 이 그림을 그려내는 능력 그것까지만 작업한다고 한다면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Q점의 좌표값 이 현의 수직 이동 구성 구해서 원과 열흘간 바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부분은 단순 연산이죠. 정리하고 정리된 친구들은 그 밑에 문제 연습해보고 연습된 친구들은 그 다음 문제 46번 문제로 넘어가세요.
지금 46번 문제는 2017학년도 11월 학력평가네요. 대충 한 8년 전이에요. 8년. 네. 8년 전이면 너가 몇 살 때인가? 9살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기억나? 재우 졸려? 괜찮아? 지금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는 21번 문제, 그 46번 문제도 일단 거기 나와 있는 문장을 읽어보면서 그림을 일단 문제 의도에 맞춰서 제대로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림만 잘 그릴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은 문제가 요구하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먼저 C1이라고 하는 게 중점이 0점이면서 반지름은 R. 반지름의 값, R의 값은 모르는 상황인데 R의 값이 0부터 2루트 2 사이인 거 보니까 요 놈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왜냐면 여기서 때가 이 값이 2루트 2죠. 근데 R의 조건이 그렇게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원 위에 존재하는 점 P점에서 아니다. 지금 이 점에서 이 원의 접선을 긋는다고 했을 때 그 접점을 P점이라고 하자. P점. 그 다음에 여기서 Q점이라고 하는 게 원 위에 존재하는 점인데 근데 A점과 P점과 Q점을 연결한 그 삼각형이 직각 이루는 삼각형이어야 돼요. 직각 이루는 삼각형. 얘 조건을 만족하는 저 P점의 좌표값을 구해내라 정도 요구사항이고
그럼 알다시피 이게 지금 일단 접점의 설정이거든. 이 점에서 원의 접선을 긋는다고 했을 때 그 접점 P잖아. 그럼 원의 중심 여기라는 선은 당연히 수직이겠지. 그래서 직각조건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뻗어나간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점 있죠. 이 점이 바로 언급한 Q점이 된다는 그 상황에서 요놈의 길이값하고 요놈의 길이값이 같다. 그럼 직각이 있는 삼각형이 되는 거지. 저기 나와 있는 문장 읽어보면서 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게 이 문제 풀이 첫 번째고, 그러면 이제 A, B점을 어떻게 구할까? 이 점을 잡을까? 먼저 이 알값부터 만들 것 같아요. 알값만 구하면 A, B점 구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알값을 구하는 아이디어 먼저 잡을게요. 지금 R이라고 하는 게 원의 반지름이거든요. 보조성분 이거 그림 작업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값하고 같다고 했었고 당연히 2R이겠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값 원점에서 A점 2,2점 사이의 거리값을 2로 뒤가 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보조성분 그래서 작업을 지금 진행하는구나. R에 대한 관계식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R의 값이라고 하는 게 R의 제곱이 5분의 8이 나오네요. R의 값은 루트 5분의 8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R의 값을 이제 구해냈고, 그러면 이제 원이 완성되죠? 원이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은 5분의 8이라고 하는 원에 맞는 식으로 완성되고,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게 이 점이랑 값이랑 A, B점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이 완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A, B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식으로서 A 제곱에 플러스 B 제곱은 5분의 8이라는 광시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A하고 B의 광식도 뭐 만들 수 있을까? A하고 B의 광식도 당연히 접선이죠, 접선. 접선이에요. 지금 A, B점이라고 하는 게 이 원에 대한 접선이에요. 원 외부의 점에서 이 원의 접선을 긋는다는 그 설정이 접선 만들기 문제 있죠? 그 문제 베이스로 두 번째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였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일단은 이 원에 접하면서 그 다음에 접점을 잡혀가 A, B점인 이게 접점인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공식으로 바로 만들 수 있죠? 이 원의 방정식하고 A, B를 이용해서 그럼 AX의 플러스 B의 Y는 5분의 8이 됩니다. 근데 내가 만든 이 직선이 2,2점 통과. 그럼 2A의 플러스 2의 B는 5분의 8이 될 거고, 이건 아니고 3 안 되는 거 문제였고, 그럼 여기 잡아낸 요 기억식하고 여기 잡아낸 이 니은식, 기억식과 니은식을 연립하면 자연스럽게 A가 B를 구할 수 있겠죠. 연립 대입하는 방법, 연립할 필요 없겠다. 문제가 요구하는 게 A 곱하기 B구나. 그럼 굳이 A과 B값 각각 구할 필요 없지. 여기 니은식을 제곱 처리하자. 그럼 좌변 제곱하면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2의 AB가 될 거고, 우변은 5분의 4에 25분의 16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여기다 5분의 8 대입하면 그냥 통째로 A 곱하기 B가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굳이 A과 B가 각각 구하면 되지. 마지막에 숫자 정리만 진행하면 마이너스 25분의 12 이렇게 되는 방식.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이다. 필요하면은 상황 잘 이해해서 반드시 그림 그려서 문제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풀어내는 해법을 잡아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문제풀이 아이디어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를 실수도 줄일 수 있고, 내가 나온 숫자가 과연 내가 그린 그림하고 비교해봤을 때 의미가 있는 숫자인지 확인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림 그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 일단 모의고사 수업은 이 정도로 마무리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모의고사 수업이 이번 주 토요일인데 그때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점심 받고 한시에 보여드릴게요.